국민 여러분과 국제사회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기자회견 프로그램을 대표하여 따뜻한 인사를 전합니다. 저는 국민통일정부 대통령실 대변인 교조입니다. 우선 제46회 SN 정상회의를 환영하고 싶습니다. 동시에 군사위원회가 앞서는 2021년에 발행한 5개항 합의문이 첫 번째 항목인 폭력 중단을 지속적으로 준수하지 않고 있음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오히려 미얀마 시민들을 대상으로 의도적이고 표적화된 공격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세안의 적극적인 개입과 합의를 보장하려는 의지는 이제 매우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세안 공동체, 인근 국가 및 국제사회는 이제 군사위원회의 인도적 휴전이라는 기만적인 이야기를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5월 12일 사가잉 지역의 오타인 트윈 마을에서 제트 전투기를 이용한 공습이 학교를 폭격하였고 이로 인해 학생과 교사를 포함한 최소 24명의 민간인이 사망하고 1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군사위원회의 고의적 공격의 최근이자 부정할 수 없는 사례입니다. 학교, 병원 및 기타 민간 시설에 대한 폭격과 군사위원회의 항공연료 접근은 단호한 반대를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활동을 종식시키기 위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압력 및 집행 조치가 이행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아세안의 인도적 지원 관련 이니셔티브에 대한 헌신적인 노력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군사위원회와의 협력에만 의존하는 운영으로는 효과적인 지원을 달성할 수 없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습니다. 따라서 군사위원회뿐만 아니라 국민통합정부 및 민족혁명군과도 협력과 대화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진 피해를 입은 지역의 경우 AS센터의 효과적인 지원이 아직 국민통합정부의 통제하에 있는 지역사회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환영할 점은 아세의 진정한 포괄적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세안은 혁명단체들이 만나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공통된 입장과 공유된 원칙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혁명적 세력의 통합을 통해 국가의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추구하는 것은 오랜 기간 동안 아세안 지지해온 미얀마 주도, 미얀마 소유 접근 방식과 일치합니다. 강제적인 압력으로 협상과 휴전을 강요하는 것은 장기적인 지속 가능한 해결책에 기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북부 지역의 이웃 국가가 행사하는 일방적인 압력은 진정한 평화와 안정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세안은 국가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 대화 노력의 방향을 조정하기 위해 중앙성과 리더십 역할을 확고히 수용해야 합니다. 오늘날 미얀마의 상황은 아세안이 신뢰성을 회복하고 강화할 수 있는 전례 없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아세안은 단기적 메커니즘뿐만 아니라 장기적 조정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회 전 의장이 자신의 임기 내에서만 행동하는 데 의존하는 대신 아세안은 통합적이고 지속 가능한 참여 프레임워크를 설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리더십 변화나 회 전 의장직에도 불구하고 노력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외교부가 사가잉 지역 미얀마와 인도의 국경 근처에서 임시 기지를 이전하던 타무타운십의 인민방위군 PDF 구성원 10명이 인도의 아삼 라이플,
제1대대 만리푸르 주 찬델 지역에 의해 체포되어 처형된 사건에 대해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인도 측의 직접적인 충돌이나 전투에 참여한 사례가 아니었습니다. 임시 기지 이전은 사전에 통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삼 라이플 부대가 관련 인원을 체포하고 고문하며 처형했습니다. 이 비극에 대한 대응으로 우리는 인도의 책임 당국에 다음과 같은 요청을 했습니다. 사건의 진상을 밝혀내기 위해 철저한 조사를 실시할 것. 희생된 사람들이 인도를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잔혹 행위를 저지른 가해자를 조사하고 기소할 것. 희생자들의 유가족에게 손실에 대한 보상을 제공할 것. 유사한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시행할 것. 국경과 관련된 협상이 미해결 상태인 동안 일방적인 국경 펜싱 활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양국 간 협력을 보장할 것. 인권부의 기록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2025년 5월 12일까지 군사위원회는 무력 충돌과 무관한 민간 지역에서 약 2,700건이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이러한 공격으로 3,000명 이상이 사망하고 5,0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으며 피해자 중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어린이들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240개의 학교가 파괴되었으며 500개 이상의 병원, 진료소, 종교시설도 손상을 입었습니다. 이 기록은 군사위원회가 민간인을 의도적으로 겨냥하고 반복적으로 국제법을 위반했음을 보여줍니다. 국제사회는 단순한 선언을 넘어 군사정권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조치를 취해야 하며 동시에 공습에 취약한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제공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군사위원회가 복합적인 영토 손실과 심리적 패배에 직면하면서 허위 뉴스와 분열적 선전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동시에 정치적 관련성을 유지하려는 필사적인 노력으로 불법적이고 조작된 선거를 계획하며 최소한의 투표율로도 성공을 주장하려고 합니다. 군사 정권의 부정선거는 불의와 조작으로 가득 차 있으며 미얀마 국민의 의사보다 자기 이익을 우선시하는 일부 국가 및 국내 파벌에 의해 의도적으로 승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자체 이익을 저해할 수 있는 장기적인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미얀마 국민들께서는 경계심을 유지하고 군사정권의 폭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사정권의 허위 서사, 조작된 뉴스, 그리고 조작된 선전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단결된 노력으로 그들의 분열 전략에 저항하고 거부합시다. 감사합니다.